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봄이 되니까 네. 참 나른해지는 것 같아요. 자주 피곤해지고 맞아요. 일도 하기 싫고. 맞아요. 또 저는 운전하다가 그렇게 잠이 쏟아져요. 맞아.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녹화 중이긴 하지만 제 영혼의 반은 이미 지금 나가서 나들이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벚꽃도 보고 꽃도 보고 누구랑? 혼자.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지는 게 바로 춘곤증 때문인데요. 겨울이 가면 네. 봄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 따뜻한 볕과 바람 이런 걸 쐬다 보니까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춘곤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했던 거구나. 그렇죠. 잠이 오고. 네. 하지만 이런 춘곤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영상실록 오늘엔을 시청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19년 4월 9일 오전 1시 30분 로버트 할리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 수원 남부경찰서로 압송,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이 친숙한 그 경상도 사투리와 구수한 입담으로 이렇게 많은 팬이 있었던 그 우리나라 1세대 외국인 방송인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또 귀화까지 해서 정말 이제 엄청 이미지가 좋았는데 마약 투약 혐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1985년에 결혼을 했고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 연예인 1호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또 아들이 셋이 있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던 기억이 있네요. 경찰은 로버트 할리가 최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8일 그를 체포했는데요. 그리고 수사 진행 후 집 화장실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를 발견했고 마약을 구매할 때 판매책에게 수십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거는요. 이전에도 마약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때는 무혐의로 풀려난 건가요? 네. 조사 때마다 마약 반응 검사가 음성으로 떠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 출두할 때마다 머리를 삭발하고 또 몸에 있는 어떤 그 모드를 다 제모를 하고 나온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검사에. 마약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자 로버트 할리는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 1g을 2차례 구입했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약물을 한번 해보고는 내가 아주 기분이 원기왕성해진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의존 상태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 8월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류 치료 간이 수감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 원을 명령받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로버트 할리 씨는 마약 투약으로 사실상 방송가에서 이제 퇴출 수순을 밟았잖아요. 이후에도 2020년 3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요. 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가 돼서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버트 할리 씨의 안 좋은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18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 2마리가 2017년 지리산 뱀사골에서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2018년 4월 9일 치료와 자연 적응 훈련을 마치고 지리산의 섬진강에 방사됐습니다. 2017년 8월과 10월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이 수달들이. 근데 뱀사골에서 생후 3개월 정도 된 수달을 발견했는데 2마리 모두 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힘들었나 보다. 네. 하마터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진짜 발견을 잘 하신 건데 이 수달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말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발견 당시인 2017년 11월부터 두 새끼 수달에게 젖을 먹였고 건강관리와 야생훈련을 시켰습니다. 지난해 구조된 후 치료와 야생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다시 자연으로 방사하게 되었습니다. 수달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급으로 수달의 자연방사로 지리산 국립공원과 섬진강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사된 수달이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존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 멸종 위기에 처한 그 동물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우리 인간들이 이 동물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환경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생각 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이 점점 이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월 9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0년에는 호주에서 처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는 정말 어디에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고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얼마나 컸길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경주 중에 일어난 사고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 대회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이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부서지고 또 카레이서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93년 4월 9일에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국내 최초 독자적으로 첫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오, 그래요? 네. 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요? 대단하죠? 네. 이 당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국내 기술 현황은요. 일부 연구소와 기업에서 8비트급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있었으며 16비트급 이상에서는 외국 기술을 의존하며 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2비트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맞아요. 그때부터도 기술력이 정말 대단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네요. 자랑스럽네요. 네. 그리고 1999년 4월 9일에는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방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대북 화해 정책 설명과 국제 협력의 내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